네, 안녕하세요. 희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간단한 거는 쌤이 풀어둔 그 풀이를 정리해서 그냥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여러분들 포인터가 Y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1, -3.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면 그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이렇게 나열한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정의역은 1, 2, 3이죠. 그 다음에 1, 2, 3, 4는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치역이 딱 한 개의 숫자만 있는 걸 상수함수라고 하죠. 그 구성원들이 상수라서 상수함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이렇게 몰려야 된다라는 거야. 빨간색처럼.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x가 하나의 y에만 대응이 되니까.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겠죠.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였죠? 1대1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x와 y의 개수가 같아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우리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우리 너무 잘해, 학생들. A 더하기 MB 빼기 NA 교 B. 자, 머리 가린다. 이렇게 잘 되는데 이거를 이항시켜주면 저기 왼쪽에다 쓸게. 얘도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항시킨 거야. NA하고 MB 더하는 건 그대로고 더해갖고 만약에 합집합을 빼게 되면 교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야. 더해갖고 교집합을 빼게 되면 합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야. 영어 집합을 25명 A, 그 다음에 수학 28명 두 개 더해서 이 적어도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만 선택했을 수도 있고 수학만 선택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했을 수도 있는 바로 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죠. 그래서 합집합을 빼면 돼요. 28 더하기 25 해갖고 45를 빼면 20이 나옵니다. 그다음 4번. 자, 일단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4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명제고 참입니다. 참인 명제입니다. 자, 높다라는 건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높은 4는 명제가 아니게 되겠죠. 어떤 평행한 사각형. 자, 이 어떤에 대해서 뒤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이거 자세히 얘기해 볼 건데,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모든이란 단어는 진리집합이 반드시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 네임드 형님 두 분이 다 나왔죠? 그래서 어떤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그러면은 마름모 중에서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거짓이 되려면 마름모가 되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그 마름모 요건이 되는 애들은 마름모로 승격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자, 4번이 바로 거짓인 명제인데 3의 배수면 6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러면은 9의 배수 아니잖아요. 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더라도 3의 배수가 A3고 얘가 A9인데 더 작은 집합이 뒤에 있죠? 5번은 3단 문법에 대한 문제로, 자,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정리해 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 1번, 2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 3단 문법을 이용해서 Q 결론과 이걸 대우를 하게 되면 저기 Q 가정이 만나게 되니까 P면 R을 1차적인 3단 문법으로 유도할 수가 있죠. 쌤이 이거를 1차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가지고 다시 얘네랑 비교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2, 3차 정도 걸러내야 더 이상 조건이 안 나온다. 선생님, 그리고 대우도 맞지 않나요? 대우도 맞는데 대우를 여기다 다 써버리면 쓸 게 너무 많아져서 대우는 머릿속으로.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됩니다. 자, R이면 P이다. 우리가 그거에 얘 아니고 역을 알고 있죠.
자, 우리 역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 여러분들 역을 안다고 해서 지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어떤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서로 포함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로 관련 없는 뭐 서로 소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부분집합 관계일 때는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P이다가 거짓이고 역에 의해서 참거짓이 바뀌는 게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P면 Q이다도 거짓이고 Q면 P이다도 거짓인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명제에서 역을 했을 때는 서로 부분집합 관계일 때만 역에 의해서 참거짓이 바뀐다. 이것과 다르게 명제를 부정했을 때는 참거짓이 무조건 바뀌게 되죠. 철수는 키가 180 이상이다. 참이 아니라면 무조건 거짓이잖아. 그 다음에 6번. 자, 모든 명제 x에 대하여, 자, 저 위에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여기서도 어떤이라는 단어 다시 살펴볼게요. 모든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괴롭힐 일은 별로 없다고 보면 돼. 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식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프의 개형에서 판별식과의 관계에서 알아봤듯이 이렇게 그래프가 붕 뜨거나 혹은 접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니은인데, 자, 봐봐. 쌤이 뭐라고 했는지 한참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이라는 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죠. 근데 걔가 거짓이래.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이래.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나왔으니까 거짓이 된 거라고. 그래서 항상 어떤이라고 하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not 공집합이다. 이거 표시해 주세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니은처럼 되는데, 자, 니은의 집합, 즉 아래로 볼록한 어떤 식이 0보다 작은 게 공집합이어야 된대. 그러면은 이렇게 얘네가 없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붕 떠야 된단 말이야. 접하거나. 그래서 역시 또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구간을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7번의 빈칸을 채워볼게요. 요거는 우리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 기본 개념이었어요.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자, 얘를 대칭 이동해서 쓰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대칭 이동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 즉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띠게 돼요. 따라서 내가 요 길이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길이를 구하면 저 녀석은 최소를 판단하기가 쉽죠? 왜 판단하기 쉽냐면 최단 거리는 이렇게 직선 거리일 테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P, D, D 다시. 그러니까 D 다시는 여기 이제 찍혔겠죠? 걔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CP, 그러니까 요거랑 해갖고 그 더한 값이 어떠한 최소값을 갖죠? 그냥 직선거리 C에서 D'를 연결한 그 직선거리를 최소값으로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요거는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줄게요. 자, 비례식을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이 D'를 여기다 찍어서 이 직선거리를 연결을 해서 요렇게 최단거리를 구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기도 길이가 이제 n이기 때문에 길이비가 다 삼각형의 두 삼각형 막곡지각이랑 직각해서 AA 닮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m 대 n의 닮음비를 띠게 된다.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바로 요 길이란 말이야. 요 길이. 자, 비례식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m 대 n은 저 길이가 l이니까, 자, 다시 전체의 길이 m 플러스 n인데 저 녀석의 길이 m은 전체의 길이 l 대 내가 알고 싶어요 네모. 자, 근데 쌤한테 비례식을 배우면은 절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말고 좀 한 번에, 자,
L이라는 길이가 가진 비율은 n 플러스 n입니다. 걔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비율인 m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지금 듣는 학생이랑 나랑 보문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쌤이 7을 갖고 학생이 3을 갖기로 했어요. 만약에 쌤이 가져간 돈이 2,500만 원일 때 학생이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요? 자, 이걸 의심 가는 학생은 이제 비례식을 세워보면 알겠지만 2,500을 7로 나눈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과 더불어 이 효원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되게 짧은데 이게 왜 가장 어렵냐면은 좀 수능 성격을 많이 담고 있었다. 어떤 면인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대1 대응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집에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시중 문제집에서 1대1 대응은 어떤 거죠? 1대1 함수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만약에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x2는 같지 않다. 이게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꼭 필기를 해두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이게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이 모두 소모가 돼야 돼요. 다 짝을 만나야 돼요. 하지만 1대1 함수는 이렇게 짝을 안 만나고 놀고 있는 공역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자, 그러니까 난해해지는 거야. 1대1 함수 문제일 때는 여기 모서리 두 지점 지난다 하면 됐거든. 이렇게 모서리 두 지점을 지나버리면 얘는 x도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x에서 함수값이 한 개를 가져야 되잖아. 자, 그것도 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 별거 아닌 걸로 지나치는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x에 대해서도 그 x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정의된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없으면은 그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fx1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fx1을 또 배습했을 때 얘가 한 번은 c가 나오고 한 번은 d가 나오고 하나의 x에서 두 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추론할 게 많이 생겨요. 생각하고 해석을 할게. 자, 먼저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식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 식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먼저 y절편이 각각 왼쪽에 그려지는 식은 플러스 2고요. 오른쪽에 그려지는 식은 마이너스 2예요. y절편이.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두 개의 함수값이 2k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똑같은 k에 대해서 1을 더한 게 1을 뺀 것보다는 기울기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2보다 큰 구간에 있는 녀석이 더 커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더 작으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팍 내려가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정의역이 0부터 4까지고 공역이 0부터 8까지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4 사이의 숫자에서 0하고 8 사이에서만 그 메뉴를 골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0하고 8 사이에서 골랐는데 이 부분에서 0하고 8을 소모하지 않았잖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공역 내에서 골라줘야 돼요. 공역이 메뉴판이고 내가 최종적으로 고른 메뉴를 치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감소함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럼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처음에 기울기가 작으니까 깨작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런 시나리오고 자, 여기서 성립돼야 되는 지켜줘야 되는 K의 성질들을 뽑아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방금 했던 것처럼 그 작은 녀석 기울기가 양수면 큰 녀석은 어른이 양수겠죠. 그래서 K-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4에서 만약에 부족한 건 괜찮아. 더 작은 건 괜찮은데 더 커져 버리면 공역을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이 빗금짓 이 범위에 대해서 함수값을 고르지 못한 거야. 공역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함수 자체가 정의가 부정이 돼요. 따라서 4를 대입했을 때에
그 4k 플러스 2라는 함수값이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니은식 두 개의 공통 영역을 구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방금 이 문제는 되게 수능 스타일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보고서 좀 해석을 해야 돼. 속뜻을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추론이라고 하거든. 어려운 말로 추론을 해서 딱 감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이 경우는 이래서 안 되고 이 경우는 이래서 안 돼서 이 경우구나라고 명탐정 코난처럼 추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저거는 아마도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 효원고 선생님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저런 스타일의 문제보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내기 때문에 자 P이면 Q이다. 판단해 볼게요. 9번. 자 진리집합 P면 Q이다가 되려면 뒤에 있는 녀석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소충이면 대필이다. 대필이다. 자 그리고 우리 집합 포함관계 할 때 요거 바뀌고서 여집합 하나씩 더 붙여서 이렇게 떼어버릴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얘는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Q가 더 커야 되는데 P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P합집합 Q가 Q하고 같지가 않다. Q하고 같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Q가 더 큰 녀석이잖아.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헷갈리면 대우를 써봐. 대우를 쓰면은 이거 순서 바뀌죠. P면 Q이다 를 부정하면 P면 Q가 아니다. 자, Q면 P이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등식을 부정하면은 저게 없어지죠. P가 더 큰데 합집합에서 어떻게 Q가 나오냐고. 이렇게 대우를 생각해서 판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P면 Q이다 명제 부정은 순서 바꾸면 되는 거죠. 방금 말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좀 정정할게요. 여기 어떤 명제에 무조건 부정이 아니라 P면 Q가 아니다. Q가 아닌 거니까 not Q이다. 이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번 틀린 건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여집합을 떼어내고 이 방향을 돌릴 수가 있죠. 이 슬러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P면 Q의 대우는 참이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를 봐도 돼요. 대우하고 참고지에서 함께 하니까. 자 요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Q가 커야 됩니다. 근데 Q가 크지 않대.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낙Q이면 나P이면 낙Q이다. 자 이러한 이게 참이래. 대우를 쓰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을 했을 때 P로 합쳐줘야겠지. 그 정답은 5번인데 자 Q가 더 크대요. P가 부분집합이래. 근데 요건 성립 안 한대. 그러니까 찐 부분집합이래. 만약에 이거 성립하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이런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면 역을 했을 때 아까 말했죠. 아까 역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P면 Q이다. 요게 지금 참인 상태야. 근데 그 역은 거짓으로 그냥 바뀌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P면 Q이다도 거짓이고 다 싹 다 거짓이야. Q면 P이다도 거짓이고 그쵸. 그리고 10번은 우리 절대부분 정리하면 3번 0.5초짜리 문제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x하고 y가 다 0이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왜냐면은 제곱이나 절대값이나 얘네들은 플러스나 0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면 상쇄시켜줄 마이너스가 없어서 다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3번은 지난 수업 들었으면 다 그냥 0.1초짜리 문제고 다른 거 판단을 해보면 자 x제곱이 0보다 큰 거. 자, P가 Q에 대해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죠. 왜냐면은 얘는 뭐 3 들어갔어. 당연히 3의 제곱 큰데 얘는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잖아. 저것도 포함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진리집합이. 근데 얘는 양수만 해당되니까 진리집합이 얘가 더 많잖아. 얘는 0보다 크다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절대값
이게 3이다. 마이너스 3이랑 3의 사이 구간이다. 그래서 얘가 더 많은 거죠.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5의 배수하고 x제곱이 5의 배수. 얘는 루트 5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더 충분 조건이에요. 5의 배수는 제곱하면 당연히 5의 배수 되죠. 5가 더 넘쳐나는 건데. 5번이 많이 헷갈리는데 5번이 뭘까요? 정답은 무관이에요. 서로 관련이 없어요. 각자 갖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독자적이에요. 왠지 봐볼게. 그 예시 하나 들어볼게.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루트 3 요런 애들 있어요. 근데 얘 이거 더하면 무리수예요? 선생님 이거 유리수 더해줬잖아요. 유리수하고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리수의 정의가 비순한 무한소수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1 아니란 말이야. Q보다 더 많은 진리집합을 갖고 있어요 P가. 근데 바꿔 말해서 자 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들어보세요. 두 개 더하면 0 되죠. 근데 그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쌍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자 진리집합은 정의가 뭐였어요? 그 명제를 참으로 하는 변수들이었죠. 그래서 x, y가 통째로 그 이제 경우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1번은 실수가 좀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 기억 같은 경우에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는 a, b가 모두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0보다 큰 게 사실인데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사실이죠. 그래서 더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이고요. 그 다음 절대값이 있을 때는 뭘 해라? 양변 제곱을 해라.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게 절대값 a, b가 더 작거나 같다. a, b보다. 부동호방에 반복됐죠? 그 반대로 됐죠? 절대값이 얘는 무조건 양수 보장인데 얘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일단 디귿이 문제가 됐는데 a-b가 양수야. 양변을 편하게 곱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a 플러스 b는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뺀 것도 양수인데 더한 건 당연히 양수하니까요. a, b 부호도 모르잖아. 그래서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만큼은 통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위에는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a가 b보다 확실히 크잖아. 그래서 둘 다 똑같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a 플러스 b가 음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자, P, Q의 진리집합을 A, B라고 하자. 서로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자, 서로일 때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개념 원리에서 우리 암기 테스트 이런 것은 맨날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서로수면은 이렇게 차집합을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차집합을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한쪽이 먼저 여집합 카드를 썼다? 그럼 걔가 대장이 됩니다. 한쪽이 여집합을 쓰면 대장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이 여집합을 쓰면 대장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3, 4, 5번 중에 답이 있고, 자 낙Q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 작은 녀석이 되는 거죠. 소풍. 자 다음 13번은 그 집합의 연산이죠. 연산인데 알고 계셔야 될 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오고 합집합을 하면 B가 나오고 A에서 B를 빼면 순수 A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하면 이게 뒤집히고, 자 개념원리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를 여집합하면 그게 전체 집합이 나와. 기억이 바로 이 5번째예요. 5번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안에 걸 정리하면은 B 교집합 이거에 여집합 붙이면 A로 돌아오죠. A 교집합 B하고 A 사이의 관계는 A가 더 크잖아. 그거 합집합 작은 거에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막 복잡하게 이걸 뭐 드모르간을 풀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이 5번째 거 보고 한 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안 하면
개고생해서 이게 난이도가 이제 중으로 뛰는 거죠. 하짜리 문제인데. 다음 이 녀석 드물어가면서 써주면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집합을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서 이번에 합집합과 A의 관계는 뭐예요? A 합 B가 더 크잖아.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온다. 암산으로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3 곱하기 9를 설명할 때 27이라고 하지 3을 9번 더하는 걸 설명을 보여준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구단처럼 처음에 공부할 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지 시험장에서 이거를 막 드물 연산법칙 써갖고 정리하고 있다? 그 시험은 약간 이제 한 10점은 틀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A 차집합 B죠. 이건 A 합집합 B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A 합집합 B에서 이 부분을 도려내게 되면 이거 교집합 B의 거에 여집합 이거 차집합이잖아. B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난이도 준비를 하면 난이도 하, 준비를 안 하면 난이도 중상. 이런 좀 역설적인 문제죠. 14번. 자, 14번이랑 비슷한 문제는 그 개념원리 심화 문제 중에 막 이런 거 있었죠. 뭐 x분의 80, x가 원소이면 x분의 81도 원소이다. 뭐 그런 문제가 좀 유사한 문제가 되겠고. 자, 2가 원소다. 그럼 2가 원소면 자동으로 8까지 원소네요. 여기 아래 2가 원소면 자동으로 8이 원소예요. 근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7개라는 건 2의 n승 빼기 1이 7이니까 2의 n승은 8이겠죠. 즉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라는 뜻이야. 3개라는 뜻이면 난 잠깐 퍼즈가 걸려요. 왜냐면은 원소가 한 개가 결정이 되면 막 한 개는 더 데려오거든. 그럼 이렇게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바로 5라는 숫자가 있다. 5를 넣으면 도로함이 타버리니까 5 한 개만 원소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2, 5, 8 구성이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심화 개념으로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서 쌤이랑 개념 정리해봤어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정리를 저하고 같이 한 사람한테는 난이도 최하. 그러니까 심화 개념을 정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 A9와 A12는 교집합이 A36이죠. A6와 A12는 누가 더 커요? A6로 흡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관계가 되려면 여기 있는 숫자도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됐었죠. 36을 포함하려면 M은 36에 조심하셔야 될 게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잘못 건드렸어. 배수가 아니라 약수가 돼야 돼요. 그쵸? 네. 배수가 아니라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M은 36의 약수여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아이고 대환장 파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긴 A6였죠. A6보다 더 작으려면 N은 6의 배수여야 되죠. 자, 이거는 지난 수업 안 들은 친구들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2의 배수의 집합이 4의 배수의 집합보다 더 커요. 2가 더 작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원소가 2, 4, 6, 8이야. 얘는 4, 8이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왼쪽이잖아요. 자, 그래서 6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은 50에 걸쳐있는 48이겠고 36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2가 되겠죠. 36의 약수 중에서. 그 다음에 16번. 자, 이 16번도 난이도 중상, 난이도 상 정도, 중킬러급은 되는 문제예요. 자, 어려운 문제는 조건이 많은데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 문제를 시작하게끔 하는 조건을 나는 오프너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A하고 X가 서로소가 아니래. 그냥 서로소라고 했으면 차라리 깔끔했을 텐데 서로소가 아니래요. 서로소가 아닌 경우는 너무 많아요. 2가 하나가 교집합인 경우, 3이 교집합인 경우, 4가 교집합인 경우, 2, 3이 교집합인 경우, 2, 4가 교집합인 경우, 3, 4가 교집합인 경우, 2, 3, 4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말고 아래 거를 한번 볼게요. B하고 교집합이 개수가 2개래. 요거 먼저 해볼게. 첫 번째 1하고 3이 교집합이면은
5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5는 교집합이 안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하고 3하고 교집합이고 5하고 교집합 아니에요. 그래서 1, 3 들어있고요. 5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집합을 봐볼게. 2, 4, 6, 7은 내가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돼. 2의 4승을 할지를. 자, 근데 첫 번째 조건을 고려 안 해준 이유 뭐예요? 3을 가져갔으니까 자동으로 3을 가져간 이 1번하고 2번 케이스는 자동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거에 대해서 2의 4승만 해주면 돼요. 하지만 세 번째 케이스는 달라요. 세 번째 케이스는 3이 없기 때문에 지금 1하고 5를 가져가고 3을 안 가져갔어. 그럼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뭐가 될 수 있어? 서로소가 돼버릴 수가 있어. 근데 서로소가 되지 않는 케이스는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그 반대 여사건을 생각해준다. 자, 일단 그 3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4개에 대해서 편하게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계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작정하고 일부러 서로소가 되는 거지. 지금 2, 3, 4를 안 가져가야 되니까 자, 2하고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2의 2승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서로소가 되는 경우를 다 빼줬으니까 절대 서로소가 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돼요. 2의 4승은 16이니까 48에서 4를 빼면 44가 되겠죠.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도 좀 많이 틀리셨는데, 자, 부피가 25예요.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중립면체 밑변하고 그 가로하고 세로를 x, y라고 놔볼게. x, y, k가 25죠. 그 다음에 그 밑면의 둘레 길이를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를 이용해서 2로 묶어서 x 더하기 y로 표현할 수 있죠. 산술기와 정리에 따르면 x, y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일단 양수예요. 양수 조건, 전제 조건 됐고요. 자, 그러면 산술기와 써서 양변에다 2 곱하면 씩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k의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서 x, y를 k분의 25로 대체시켜 줄게. 자, 그러면 루트 k분의 2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 두자. 루트 k가 20의 약수가 돼야 된다. 선생님, 저희는 k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루트 k가 20의 약수여서 예를 들어 1, 2, 10, 4, 5, 20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이거에 걸맞는 k 값이 하나씩 대응이 될 거 아니야. 1, 4, 16, 25, 100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의 k의 개수를 세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니까 20의 약수의 개수 우리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3 곱하기 2 6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18번은 서술형이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기본 원은 일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들진 않으니까 저는 줄어들고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1은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y는 x의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ABC 값은 각각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K를 구하라 했는데 이 녀석의 그림을 여기다 아래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일단 K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 FK는 그 최단거리입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해놨죠. K, 0 그러면은 이렇게 V자를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대칭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질 게 두 개예요.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뭐였어요?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뒤로 빠꾸 간 거였죠. 최대값은 반지름만큼 더 전진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로 꺾였을 때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갖고 이렇게 직선거리를 재면 됐었잖아. 이 두 가지가 표준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k, 0이고 만약 k 자체가 음수였다면 왼쪽에 그렸을 테니까 이런 평행 이동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반드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k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25에서 루트 씌운 거에다가 반지름만큼 뒤로 후퇴한 거 이렇게 하나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K-6에 이렇게 식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경우 다 붙이셔갖고 답을 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요. 3번은 계산 공간을 좀 확보를 해볼게요. 이렇게 연습장을 좀 펴봤고요. 자, FK가 14, 15 사이를 만족시키는 K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각각 해볼게요. 이건 부등식 변환시키면 돼. 자, FK에다가 먼저 몇을 더할까요? 자, 1을 더해요. 그럼 15하고 16이 되죠. 그거를 다 이렇게 제곱시키세요. 그러면은 K 플러스 6의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25가 나오는데 선생님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자, 무슨 공식? 합차 공식. 한 번 빼면 10이고 한 번 더하면 20. 그래서 200이 돼요. 그 다음에 11이랑 21. 11 곱하기 21이니까 21, 21에서 231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루트 씌우면 K 플러스 6이 대충 정수로 몇쯤 되죠? 몇이 있어? 15의 제곱이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15보단 작으니까 14.xx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은 15의 제곱이 225니까 15.x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거기다 6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빼지니까 여긴 8이겠고요. 여기는 9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K는 이때 9만 결정이 되죠. 그리고 K가 양수니까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음수일 때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K가 양수일 때. 그래서 9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음수일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다 똑같겠죠. 밖에는 K-6이 8.6 14.xx 15.xx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 6을 이제 더할 거야. 그래서 어디 보자. 음수니까 이 루트를 그냥 떼시면 안 되고 루트를 붙이면 이렇게 루트 스퀘어에서 절대값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15.xx 마이너스 14.xx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6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9.xx 마이너스 8.xx니까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이 9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이 부분은 난이도 중상 정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킬러 문제 20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지금 1부터 20까지래요. 1부터 점점점점 20이고 AB가 다 부분 집합이니까 AB의 원소로 결정되는 여기 있는 요 X들은 다 1부터 20 사이 숫자여야 됩니다. 근데 X 자체가 이미 1부터 20인데 X-20도 1부터 20까지래요. 그래서 내가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줘 볼게. 마이너스 X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거기다 24 더하면은 이거 23이고 이거 4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나와요? 1.33부터 여기가 8은 안되고 7.xx까지 가니까 요 녀석이 A의 원소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이 녀석이 지금 조심할 게 이 녀석은 2부터 7까지예요. 근데 나는 우리 조건제시법을 보면은 3분의 24-x를 원소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 원소로 결정한다고 했냐면 이때 x가 이 녀석이 2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걸 결정하는 x값이 원소인 거지 3분의 24-x인 2하고 7 이런 애들이 원소가 아니에요. 얘가 2니까 그때는 얼마? 18이 나오고요. 7일 때는 몇이 나와요? 21? 3이 나와요. 그 다음은 이제 6이 나와요. 어떤 규칙이구나? 30 증가해서 18까지 가는구나. 12, 15, 18 이렇게 A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K 개수가 6개가 되도록 자, BK도 또 새로운 조건이 있어요. 자, X 기억하세요. 1하고 20 사이의 숫자여야 돼요. 자, B 볼 거예요. B. 자, Y도 1하고 20 사이의 숫자예요. 근데 두 개 곱해서 둘 다 이제 자연수 뭐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K도 자연수고 XY도 어딨냐?
다 자연수죠. 자, 그래서 이 곱해서 24가 나오는 경우인수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1 곱하기 24? 안 되죠. 왜냐면은 y가 그러면 24 플러스 k가 되는데 그 20까지여야 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6 곱하기 4, 8 곱하기 3, 12 곱하기 2.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되고, 누구를 원소로 가질 거래? 이 x를 원소로 가질 거래. 근데 딱 6개가 돼버렸죠. 근데 k 값에 따라서 이 6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내가 k에다가 20 같은 숫자를, 극단적인 숫자를 넣어줘 볼게. k에다 20 넣었어. y-20이 12래. 그 y가 32가 돼서 이 경우가 캔슬이 돼버리죠. 너무 숫자가 커져서.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y가 1부터 20까지이니까 x는 지금 다 그거 잘 지키고 있잖아. y만 지키면 돼. 그래서 k 플러스 12가 얘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작을 일은 없고 얘가 20보다 작아야겠구나. 그리고 k가 자연수니까 요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생각해 주시고요. 따라서 k가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커야 돼서 k 범위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6개가 되려면 만약에 k가 9가 되면 12가 제껴지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럼 k가 7이 되면 7이 돼도 괜찮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3번은 1하고 2를 모두 이용해서 자, 안에 거 뭘 의미하죠? bk-a죠. bk에서 a와 겹치는 부분. bk는 뭐였냐면은 자, 조심할 게 y가 아니라 이 x들을 골라주는 거였어요. 조건대시법을 보면 x를 골라주는 거였어요. 2, 3, 4, 6, 8, 12 얘네를 골라주게 되면 거기서 A로 결정됐던 거 아까 빼볼게요. 여기 빨간 글씨 되는 거 참고하면 3, 6, 9, 12, 15 3, 6, 9, 12, 15 이렇게 빠졌어요. 3개죠? 근데 얘가 2개가 돼야 된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2개가 될 수 있을까? 바로 K값이 변화가 되면서 어떤 하나가 제껴져야 돼. 그럼 아까 자, 잘 보세요. K가 커지면 큰 Y값이 제껴졌죠. 그게 X 버전으로 보면 작은 X값이 제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일단 기본 논리로 생각해야 될 게 2개가 되기 위해서 X는 2는 제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하지만 X는 4는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 논리예요. 그리고 8까지도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그쵸? 이 둘은 둘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자, K는 2가 사라지려면 2일 때 이 Y-K가 12죠. 그래서 아래에다 식을 있으면은 Y-K가 12인데 K가 2 때 사라지려면 Y-K가 12여야 되는데 K 플러스 12가 Y값이 돼야 되는데 걔가 20까지만 괜찮은 거니까 20보다 커져버리면 돼요. 따라서 K가 8보다 커지면 되겠죠. 자, 하나의 조건 나왔고 두 번째 이번에 X는 4는 살아야 돼요. X가 4일 때 Y-K는 6이에요. Y-K가 6이기 때문에 그 K 플러스 6은 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하나 써볼게. X가 8일 때 저거는 3이에요. 그래서 Y는 K 플러스 3이에요. 얘네 둘 다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그 양수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20보다. 그럼 얘는 14보다 작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건 9부터 14까지겠죠. 9, 10, 11, 12, 13, 14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효용고 풀어봤고, 자, 이해 안 되는 건 현강에서 보충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는 좀 되도록이면 영상 촬영해서 올려줄 거니까 대신에 쌤이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거 푸는 거를 해설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쌤이 이렇게 찍어준 보람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거 다 하나하나 진짜 한 글씨 한 글씨 전부 다 봅니다. 다 봐서 만약에 그냥 해설을 외워서 쓴 거면 그거를 설명하게끔 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점수 욕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미리 말을 하면 알아서 설렁설렁하게 해줄게. 하지만 자기가 점수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다 할 테니까. 하여튼간 수업 시간에 볼게요.